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던 도연은 편의점 불빛에 지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외투에 머플러를 두른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 도연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응, 내일 봐. 짧은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끄는 아내는 곧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그녀보다 한 걸음 느리게 뒤를 따라갔죠. 오래된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득 아내가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재 씨, 잘 자요. 도연의 발끝이 멈췄습니다. 윤재? 그 이름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묵은지 볶음을 내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엔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걸려 있었죠. 결혼기념일마다 닦아주는 그 반지. 그런데 그날따라 반지가 2개였습니다. 한 손가락에 같은 모양의 반지 2개. 도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거 새로 샀어? 응? 아,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야. 비슷해서 끼워봤어. 비슷해서? 응. 디자인이 예쁘잖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섞인 미묘한 떨림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그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엔 또 하나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안쪽엔 새겨진 이름, 윤재에게 영원히.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지만 둘은 서로를 믿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출근 대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설치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그녀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엔 수백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진짜로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서영이라면 설마? 도연이 도착했을 땐 오후 3시. 그 건물은 허름한 외벽에 낡은 인터폰이 달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호수 표시 302호. 도연은 숨을 죽이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의 목소리. 분명 서영이었습니다. 택배입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이 그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남자의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가 은은히 풍겼죠. 택배요? 아, 아닙니다. 잘못 왔어요. 도연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서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왔어? 그 한마디에 도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도연이 아닌 윤재를 향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손가락엔 여전히 2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와의 결혼 반지, 다른 하나는 윤재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그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가락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며칠 뒤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먹는 점심,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2시 같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정장을 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차를 마셨죠. 그 남자, 윤재, 중견기업 팀장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적 없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 평범한 남자. 하지만 서영은 그에게 아내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또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었다니. 그녀는 2개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서영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늦었네. 응.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거래처 이름이 뭐야? 뭐? 왜 그래? 갑자기? 윤재 씨랑은 무슨 사이야?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그 반지 가방 속에서 봤어. 뒤졌어? 그래, 뒤졌어. 그럴만 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그건 아직 말 못해. 왜 못해? 남편한테도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도연의 분노는 잠시 식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서영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은 윤재, 주소, 주민번호, 도장까지 모두 진짜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결혼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가짜로 꾸민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그날 새벽,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그가 기억하는 서영이 맞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로 살았던 걸까? 도연의 아내 서영으로? 아니면 윤재의 아내로?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사이로 반지의 빛이 깜박였습니다. 2개의 결혼 반지, 그리고 2개의 이름.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계획이다. 그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아내는 2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들어가는 오피스텔 앞, 커피 한 잔을 시켜두고 차 안에서 창문을 조금만 내려놓은 채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워지면 히터를 켰고 창문에 김이 서리면
손가락으로 이름을 썼다. 서영.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글자를 지웠다. 이제 그 이름이 진짜 그녀의 이름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도 그녀는 정오가 조금 지나자 건물로 들어갔다. 짧은 머플러, 단정한 정장,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 그녀는 늘 같은 호실 302호로 향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살짝 미소 짓는 얼굴. 도연은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영은 그곳에서만 웃는 여자였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반쯤 그녀가 건물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남자.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그 순간 도연은 마음속 어딘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윤재.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도연은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 가 멈춰섰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래된 연인처럼. 그 장면을 본 순간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솟구쳤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야.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영의 방을 뒤졌다. 책장 뒤, 옷장 아래, 서랍 틈 사이. 그러다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하얀 리본으로 묶인 상자.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낡은 통장,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서영은 지금보다 젊었고 옆에는 같은 남자, 윤재가 있었다. 둘은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웃고 있었다. 커플링, 하객, 꽃. 그녀는 분명히 신부였다. 도연은 사진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서영이 문가에 서 있었다. 뭘 그렇게 뒤지고 있어? 도연은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게 뭐냐고? 이 남자랑 결혼한 거야? 대체 언제부터야? 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당신 만나기 전 일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몰랐겠지만 난 한 번 결혼했었어. 뭐라고? 그 사람. 윤재.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죽었다고? 응, 교통사고였어. 나 때문이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이라니? 그날 우리가 싸웠거든.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난 살아남았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행복한 얼굴의 두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날짜 2014년 3월 2일. 그건 자신이 서영을 처음 만난 해였다. 잠깐만, 그럼 그때 당신 이미? 그래, 이미 결혼했었어.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으니까.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났을 테니까. 도연은 분노보다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이야기가 또 다른 연극일 수도 있잖아.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고 그의 머릿속은 윤재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아내의 가방 속 반지, 사진 속 남자, 혼인신고서의 이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죽었다고? 정말로 죽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원은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이분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 중으로 뜨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죽었다는데요. 사망신고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 관계입니다. 도연의 머리가 멍해졌다. 사망신고가 없다고? 그럼 윤재는 살아있는 건가? 그는 구청을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주소를 검색했다. 혼인서류에 적힌 주소,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다. 서영윤재 302호 다시 찾아간 건물.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검은 외투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 얼굴, 사진 속의 윤재였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죽었다면서 왜 여기에 있어? 남자가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순간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녀는 지금 죽은 남자와 살고 있었다. 밤이 되어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쳤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웃음. 그 웃음이 도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다. 이건 증거였다. 서영이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다음 날 도연은 그 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았다. 이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잠시 영상을 본 뒤 고개를 저었다. 부부간 불륜 증거로는 가능하겠지만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전 뭐예요? 혼인 무효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확실히 만들면 되죠.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그녀의 거짓을 모두 벗겨내겠다고. 그녀가 감히 두 개의 결혼 반지를 끼고 웃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며칠 뒤 도연은 다시 오피스텔로 갔다. 이번엔 문 앞에 작은 녹음기를 붙여뒀다. 그리고 그날 밤 들려온 대화. 윤재 씨, 그 사람이 알아버렸어요. 누가? 도연이요. 반지도 받고 사진도. 그래서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끝내?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새벽 도연은 녹음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끝낸다니? 좋다. 누가 누구를 끝내는지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거기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재.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 판 내가 깔았던 거였지. 서랍 속 오래된 서류. 그 위엔 깨끗하게 인쇄된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윤재. 그 글자를 바라보던 도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는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잠시 거울 속 얼굴을 봤다. 익숙한 얼굴인데도 왠지 낯설었다. 붉게 충혈된 눈, 거칠어진 턱선, 그리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미소. 그는 손끝으로 서류의 도장을 쓸어내렸다. 검붉은 잉크가 손끝에 묻었다. 내가 깔았던 판 그녀가 움직였고 이제 돌아올 길은 없어. 며칠 동안 서영은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전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회사라. 도연은 비웃듯 웃었다. 그 회사 어디더라? 이름이 뭐였지? 서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또 시작이네. 시작? 아니, 이젠 끝내야겠지. 그녀는 눈을 피하며 일어났다. 그만해. 도연 씨. 그녀는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동안 늘 여보라 부르던 입이 차갑게 이름을 뱉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연 씨라 이제 윤재 씨라 부를 땐 끝난 거야?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는 손에 쥔 반지를 책상 위로 던졌다. 두 개의 반지가 서로 부딪히며 금소금이 울렸다. 이 두 개 중에 내 진짜 반지는 뭐야? 대답해. 둘 다 가짜야. 뭐, 당신한테 낀 것도, 그 사람한테 낀 것도 다 가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여자일 뿐이야.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제 다 기억나? 무슨 소리야? 기억이라니?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일, 3년 전, 부산, 기억 안 나? 부산? 그날 당신 이름, 윤재였잖아. 순간 그의 머릿속이 멈췄다. 부산. 그 단어가 들리자 머릿속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다. 그리고 짧은 영상처럼 잔상이 스쳐갔다. 비 내리던 도로, 깜빡이는 신호등, 운전석의 남자, 그리고 피. 짧은 순간의 번쩍임. 사고야. 그는 몸을 움찔했다. 서영은 그 반응을 보고 미소 지었다. 기억났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널 그때 처음 봤잖아. 그래.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지. 처음 본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근데 나는 알아. 그때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순간 공기가 멎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지만 목구멍이 다 들어갔다. 뭐라고? 윤재, 내 남편. 그 사고, 경찰은 단순 음주사고로 결론 냈지만 그날 당신 도로에 있었지.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차, 은색 소나타, 번호판 뒷자리 1736점. 기억나지?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 번호는 오래전에
폐차한 차의 번호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걸 어떻게? 그날 CCTV 영상 나한테 있어. 뭐? 그리고 당신 이름도. 그땐 윤재였잖아. 말도 안 돼. 당신이 사고 내고 도망갔지. 난 그날 이후 모든 걸 잃었어. 남편, 아이, 그리고 내 이름까지. 도연은 뒤로 물러났다. 그럼 내가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래. 결혼도? 응. 사랑도?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럼 이 모든 게 복수였단 말이야? 그래. 그녀의 눈빛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이 죽였던 사람의 이름을 다시 내 앞에 들이민 것도, 당신이 과거를 잊은 척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모두 내가 짠 각본이야. 순간 도연의 얼굴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다. 그럼 이제 다 끝났네. 끝. 그래. 내가 말한 그 사고. 그건 진짜 내가 낸 게 아니야. 뭐? 그날 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끄는 건 다른 놈이었어. 무슨 말이야? 그 남자. 내 남편. 윤재. 그가 내 회사를 털었거든.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그날 밤 그는 내 회사 금고를 털었고 난 그걸 막으려다 사고가 난 거야. 거짓말. 믿기 싫겠지. 그래서 내가 도연이 된 거야. 이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지. 근데 내가 다시 날 찾아온 거야. 그리고 복수랍시고 내 옆에 앉았지. 서영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그럼 경찰 기록이라도 볼래? 그 사건 종결되지 않았어. 지금도 내 이름으론 비공개지만 윤재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어. 그녀는 도연을 노려봤다. 그럼 당신이 피해자라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둘 다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서영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왜 그때 나를 찾아왔어? 몰라. 아마도 너한테 미안했나 봐. 미안해서 결혼했다고? 그래. 근데 넌 복수하려고 결혼했잖아. 우린 결국 똑같은 놈들이야.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반지를 벗었다. 하나는 탁자 위에, 하나는 그의 손에 올려두었다.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네. 뭐, 둘 다 같은 의미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든 거짓을 말했든 상관없어. 이제 내 순서는 끝났으니까. 그녀가 방을 나가자 도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직 끝이 아니야. 서영아, 넌 나를 완전히 모르는구나. 그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상 CD가 들어있었다. 부산 사고 원본. 그는 CD를 노트북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흐릿한 화면 속
도로 한복판, 비에 젖은 차 한 대가 흔들리며 미끄러졌다. 그리고 조수석 쪽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몸을 내밀었다.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서영이었다. 도연은 화면을 멈췄다. 입가에 피식 웃음이 스쳤다. 그래, 진짜 거짓말쟁이는 너였지. 비는 밤늦게까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날 나는 전등을 끄고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정지된 프레임, 와이퍼에 가려졌다 나타나는 여자의 옆 얼굴, 멈춘 영상 속 여자는 분명 서영이었다.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 창문 너머로 상체를 빼고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 손짓이 마치 신호 같았다. 내가 거기 왜 있어? 내가 혼잣말을 하자 정적이 방안을 눌렀다. 이어폰 너머로 빗방울 소리가 크게 들렸다. 기억, 냄새, 깜빡이는 적색등, 미끄러지던 타이어, 그리고 끊어진 브레이크. 나는 영상을 돌려봤다. 한 프레임씩 더 천천히 여자의 어깨 뒤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윤곽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넥타이 끝이 번쩍였다. 낯익은 무늬, 작은 별들이 박힌 회색 넥타이. 그 넥타이는 내가 한때 달고 다니던 것이었다. 빌어먹을.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새벽 1시 32분. 서영이 내 방 앞을 한번 스쳐 지나갔다.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 그녀의 발소리는 가볍고 일정했다. 마음먹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대화가 필요해. 나는 방문을 열고 말했다. 서영이 뒤돌아섰다. 눈밑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맑았다. 지금? 지금. 그럼 밖으로 나가. 집에서 하지. 집에서는 끝난 얘기만 해. 나는 잠시 웃었다. 끝내러 가자는 말로 들리네. 우산 2개를 들고 골목으로 나왔다. 새벽 2시를 넘어가는 시간, 10월의 비는 더 차가웠다. 가로등 아래 서영의 얼굴선이 또렷했다. 그녀는 우산 끝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다. 저기, 기억나? 무슨, 처음 당신하고 싸웠던 곳. 싸움은 늘 내가 시작했지. 아니, 난 확인만 했어. 당신이 감추는 걸. 우리는 발길을 청계천 쪽으로 돌렸다. 물소리와 빗소리가 겹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구청 도장, 사건 기록 열람 신청서 4본, 그리고 사진 4장. 그녀는 내가 꺼내는 걸 잠자코 지켜보았다. 뭘 보여주려고. 내가 잃었다는 그날. 반대편 차선 CCTV 원본. 그건 나도 갖고 있어. 너에게 없는 프레임이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일부러 잘라낸 새 장. 나는 봉투에서 프린트를 꺼내 비 아래로 보여주었다. 비에 젖지 않게 우산을 높게 들었다. 사진엔 서영과 그 뒤의 그림자, 그리고 도로 쪽으로 움직이는 3번째 사람이 포착되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모자이크 같은 어둠. 하지만 소매, 시계, 손목 각도가 서영의 시선과 닿아 있었다. 저게 누군지 말해. 모르겠어. 거짓말.
정말이야. 그럼 내가 말해줄게. 나는 낮게 속삭였다. 윤재, 서영의 손이 떨렸다. 우산대가 덜커덕 흔들렸다. 그녀의 목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었다며. 그랬지? 그런데 왜 내 뒤에 서 있어? 몰라. 거짓말. 정말 몰라. 난 그날 운전대를 잡았고 비가 내렸고 그 다음은 끊겨. 끊긴 건 내 기억이 아니라 내가 편집한 기록이야. 그녀는 내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더니 발밑물에 비치듯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비가 세로줄을 그었다. 가로등빛이 사진 표면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언제부터? 내가 오피스텔에 나타나기 전부터. 왜 말 안 했지? 내 입으로 확인받고 싶었어. 복수하려면?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끝내고 싶었어. 잠깐,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끝내려면 시작을 말해야지. 내 시작. 내 시작? 그래, 너의 윤재, 그리고 너의 도연.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비를 맞았다. 얼굴에서 물이 터져 내렸다. 그날 교차로에서 싸웠어. 돈 때문이었지. 그 사람은 내게 말했어. 조금만 빌리면 된다. 근데 난 알았어. 그게 내 회사 돈이라는 걸. 그래서 돌려놓으라고 했어. 그가 말했지. 마지막이야. 나는 믿었고, 그가 핸들을 꺾었을 때 난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브레이크가 허공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어. 끊겨 있었지. 그래, 누가 끊었어? 그날 저녁 내 창고 문이 열렸더라. 윤재가? 혼자였을까? 나는 그녀에게 한 발 다가섰다. 반지. 내가 2개 낀 이유. 윤재와 영원히 새긴 그 반지. 그리고 나와 산 반지. 둘 다 가짜라고 했지. 그래. 근데 하나만 진짜였어. 어느 쪽 내가 너한테 건 반지. 그게 뭔 소리야. 서영, 너는 너 자신에게 맹세했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그녀는 미간을 좁혔다. 말을 돌리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밤. 내가 말을 잘랐다. 오늘 밤 그 오피스텔에서 끝내. 도망치지 말고 둘 다 불러. 둘 다? 그래. 나 그리고 미쳤어? 도망칠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겠지. 경찰을 부르지. 부르면 내가 편집한 영상부터 조사받아야 해. 오늘 밤 11시 302호.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비냄새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나 혼자선 못 가. 같이 가. 왜 도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 몫을 받으러 가는 거지. 무슨 몫? 진실이 남기는 잠금. 밤 10시 47분. 서초구 오피스텔. 복도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라 우리는 계단을 걸었다. 발소리가 돌계단에 얇게 쌓였다. 302호 앞에 서니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어두운 틈, 현관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별, 무늬 넥타이의 향. 들어가. 내가 말했다. 서영이 먼저 발을 들였다. 나는 그 뒤를 솟아섰다. 거실엔 탁자 위 잔 2개, 반쯤 남은 위스키병, 그리고 노인 반지 케이스, 창밖엔 비, 안쪽 방엔 불, 문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왔어. 서영. 문이 열리고 그는 걸어 나왔다. 환한 등 아래 드러난 얼굴. 나는 첫눈에 알아봤다. 사진 속, 영상 속, 그리고 어둠 속에서만 보던 윤곽. 윤재예였다. 그가 웃었다. 오랜만이야, 도연.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냥 내가 싫어하는 이름으로 불러. 그래, 그럼 윤재라고 할까? 그는 일부러 내게 그 이름을 던졌다. 나는 웃지 않았다. 죽었다며. 내가 물었다. 죽었지? 그가 대답했다. 종이 위에서 서영을 이용했네. 서영이 날 이용한 거지. 그는 서영을 돌아봤다. 그렇지. 서영? 서영의 입술이 말라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그만해. 늦었어. 윤재가 손을 뒤로 돌렸다. 똑딱. 라이터 불꽃이 켜졌다가 꺼졌다. 그 작은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끌렸다. 오늘 밤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묻자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청산. 무슨 이름, 돈, 죄, 셋, 다. 그는 탁자 위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안쪽에 윤재에게 영원히, 다른 하나는 안쪽이 비어 있었다. 그가 빈 반지를 들어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건 내 거다. 왜? 빈자리엔 내가 알아서 새겨. 뭘? 내 진짜 이름. 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 내 앞에서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윤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린 서로의 약점을 나눠 가졌다. 넌 그에게 새 이름을 줬고 그는 나에게 새 죽음을 줬지. 나는 팔짱을 풀었다. 넌 내 금고를 털었고 난 내 브레이크를 잃었다. 그가 웃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거래였을까? 침묵. 비가 창을 긁었다. 서영의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둘 다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 둘 중 하나만 거짓말쟁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근데 둘 다였네. 윤재가 잔을 들었다. 애초에 사랑 같은 건 없었다. 서영, 내가 나에게서 원한 건 내 이름이었고 넌 날 숨 쉴 곳으로 썼지.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그리고 넌, 그녀의 시선이 내게 왔다. 넌 내 용서를 핑계로 살아남았지. 나는 탁자 위 반지 케이스를 닫았다. 딸깍. 그 작은 소리 뒤로 내 목소리가 천천히 흘렀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밤
끝내자. 어떻게? 진실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검은 테이프로 감싼 마모된 모서리, 책상 옆 콘센트에 연결된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폴더 목록이 떴다. 부산원본, 금고 내부, 브레이크 정비. 서영이 숨을 들이켰다. 윤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흐트러졌다. 언제부터 모았지? 그가 낮게 물었다.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 내가 죽은 다음 날부터. 난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쉽게 모였지. 나는 브레이크 정비를 열었다. 정비소 CCTV. 날짜는 사고 하루 전. 정비사가 내 차를 올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교체하는 척한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슬며시 끼어든다.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는다. 봉투의 옆면 별무늬가 박힌 스티커. 윤재가 웃었다. 그 별무늬 내 넥타이와 같은 세트다. 그래. 그래서 뭘 증명해? 내가 직접 끊지 않았다는 걸. 그럼 누가? 나는 서영을 보았다. 서영이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윤재의 시선도 그쪽으로 흘렀다.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재생을 멈췄다가 다른 영상을 열었다. 금고 내부, 열쇠 뭉치, 암호 입력, 금고문이 열린다. 그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이 현금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는다. 모자를 눌러 쓴 그 사람의 손목에서 은색 팔찌가 번뜩였다. 가느다란 체인, 작고 둥근 펜던트. 그 펜던트는 서영의 거울 앞에서 내가 여러 번 본 것이었다. 그만, 서영이 말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끊어지진 않았다. 왜? 넌 다 알고 있었잖아.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대부분은. 그럼 왜 지금껏 가만히 있었어? 내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 놀이였어? 아니. 심판. 윤재가 잔을 내려놓았다. 결국 갔네. 둘 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서영, 그 돈은 내가 돌려놔야 해. 이미.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미 돌아갔어. 어디로? 그 회사 복지기금으로. 왜? 내가 그 회사에서 했던 일, 날 이용해 빼낸 것들 다시 채워야 끝나니까. 윤재의 얼굴에 짧은 당혹이 스쳤다. 그는 나를 보았다. 내가 시켰나?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 여자의 반지야. 자기 손가락에 스스로 맹세한. 비가 잦아들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굼뜨게 흘렀다. 나는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부산어원본 미편집. 정지된 첫 프레임. 조수석에서 몸을 내밀던 서영의 뒤, 문 쪽의 그림자가 앞으로 달려든다. 그림자는 운전석 문을 열려하고 그 순간 차가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는다. 화면이 흔들리고 경적이 길게 울린다. 다시 프레임을 세밀하게 넘겼다. 문짝 사이로 끼인 손,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 용접공 비누로도 빠지지 않는 검은 얼룩. 내가 아는 손이 아니었다. 윤재의 손도 내 손도 아닌
세 번째의 손. 서영이 속삭였다. 누구지? 나는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탁자 및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혹시 몰라 오피스텔 열쇠를 복도 배전반 위에 숨겨두던 습관 덕분이었다. 봉투엔 정비소 직원 명부, 야간 경비 교대 기록,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일지. 세 문서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됐다. 장상호. 윤재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누구지? 정비소 밤샘 아르바이트. 내가 봉투를 건넨 정규직 기사와 달리 실작업은 이 친구가 도맡아 했더군.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 둘 같은 빌라에 살았지. 우편함 번호가 이웃. 윤재가 미간을 좁혔다. 그게 왜? 밤마다 누가 찾아왔는지 경비 교대 기록에 적혀 있더라. 나는 종이를 내밀었다. 여성, 20대 후반, 모자, 마스크, 방문, 이유, 택배 5인, 시간 2342. 같은 문장이 여러 날 반복되어 있었다. 서영은 그 종이를 보다가, 화면을 보다가 내 얼굴을 보았다. 난 그 시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엔 너희가 싸우고 있었지. 내가 그와 금고와 나의 이름 사이에서 정적, 방, 안공기가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장상호라는 녀석, 도대체 누구의 편이었지? 아무도 아니야. 나는 낮게 웃었다. 돈의 편이었지. 탁자 위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영의 폰, 발신자, 상호정비,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에 젖듯 화면에서 번졌다. 서영이 화면을 내게 들이밀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윤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한다. 그가 스피커폰을 눌렀다. 여보세요. 네. 저 거기 도착하셨죠?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선명했다. 말씀하신 물건? 이제 안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면. 얼마? 내가 끼어들었다. 누구시죠? 얼마면 입 닫을래. 저는 그날 조수석 창문으로 손 내민 여자를 향해 신호 보낸 사람. 내가 맞지. 긴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의 길이가 바뀌었다. 돈이면 되겠네요. 얼마? 3천. 윤재가 피식 웃었다. 나는 가차 없이 잘랐다. 30. 서영이 내 얼굴을 돌아봤다. 윤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건. 네, 영상 가져와. 정비소 뒤쪽, 대문 없는 담장. 20분. 알겠습니다. 뚝,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30이야. 입 닫는 값은 비쌀수록 오래 간다. 윤재가 비웃었다. 넌 여전하네. 넌 변했나? 난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야. 우리는 우산을 챙기고 똑같은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비는 거의 그쳤다. 정비소 뒤편 담장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다. 그 벽 너머 사람 그림자가 서 있었다. 모자, 마스크, 야상 점퍼,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상호,
내가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물건. 그가 봉지를 흔들었다. 돈. 윤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상호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그의 발끝을 봤다. 작업화, 닳아버린 앞코, 비에 젖은 흙먼지가 해졌고 끈은 한쪽만 묶여 있었다. 그 순간 스쳐가는 감각, 화면 속 손마디에 굳은 살. 나는 봉투를 가로채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날 누가 시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발적으로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내가 찍은 원본엔 누가 나오지? 그가 처음으로 주저했다. 나는 미소를 거뒀다. 봉투는 줄 거다. 대신 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해. 누구 이름을. 너한테 여자라 적히던 그 사람. 모자, 마스크, 23시 42분마다 오는 그 사람.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말 못해요. 왜?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얼어붙은 공기 사이로 아주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서영이 아니었다. 윤재도 아니었다. 담장 그림자와 겹쳐지던 실루엣, 작고 마른 어깨, 눌러쓴 캡모자, 회색 후드 집업, 그리고 별무늬 넥타이로 묶은 머리끈. 안녕. 그 목소리는 낮고 낯설고 그러나 어디선가 들어본 음색이었다. 오래 기다렸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누구지? 그가 후드를 벗었다. 머리가 짧게 잘린 여자. 눈가에 선명한 흉터 한 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윤재 씨, 반가워요. 윤재가 굳었다. 나를 알아? 알죠. 당신이 금고 10개 만든 사람. 그녀가 시선을 내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당신이 브레이크를 끊게 만든 사람. 서영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다. 금속대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이름.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박주희. 윤재가 중얼거렸다. 그 이름. 그래요. 그녀가 턱을 들었다. 윤재 씨, 당신이 도망치던 그 해, 당신이 사라진 창고 앞에서 울던 여자, 서영이 되뇌었다. 주희, 내 남편의. 그녀가 서영을 바라봤다. 연인. 정적.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가 꺼졌다. 나는 상호의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열었다. 안에는 SD카드와 낡은 핸드폰 2대. 화면이 금가있고 배터리는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주희가 말했다. 그 안에 내가 모은 밤들이 있어요. 당신들 셋 다 거짓을 쌓아 올리던 밤들. 윤재가 이를 갈았다. 왜 지금? 밤은 길었으니까.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비가 완전히 멎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숨을 쉬었다. 나는 SD카드를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 밤 여기서 끝내자.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소매를 잡았다. 끝내면 우린 뭐가 되지?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온기가 아직 있었다. 모른다. 내가 말했다. 어떤 이름이 남을지. 정비소 뒤쪽에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주희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자, 선택하세요. 진실을 여는 편에 설 건지, 또 다른 거짓을 고르는 편에 설 건지. 나는 SD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셔츠 소매를 걷었다. 윤재는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서영은 떨어진 우산을 줍지 않았다. 상호는 서류 봉투를 끌어당기며 한 발 물러났다. 밤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멎었다. 새벽 4시 12분 정비소 뒤편 엔진 오일 냄새와 철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엔 물 웅덩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위로 달빛이 비쳤고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주인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끝이라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넌 뭘 원해? 이 SD카드에 있는 모든 기록을 보게 해줄 사람. 그리고 진짜로 사과할 사람. 나는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이면 진짜 끝났겠지.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내게 걸어왔다. 당신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연도 윤재도 아니고 진짜 당신.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팍을 톡 건드렸다. 이름을 돌려줘. 서영이 그 사이로 들어왔다. 그만해. 여기서 또 누구 하나 잃고 싶지 않아. 넌 이미 잃었잖아. 주희가 쏘아붙였다. 남편도, 진실도, 그리고 양심도. 그래. 근데 나 이제 돌려받으러 왔어. 나는 그 둘을 말없이 지켜봤다. 거짓과 복수로 묶였던 인연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칼끝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끝의 끝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었다. 윤재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주희, 그때 내가 없었다면 서영이도 살았을 거야. 그때 창고불, 내가 부른 거지. 불붙은 천을 던졌던 사람. 그래. 맞아. 왜 그랬어?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져야 했으니까. 윤재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서늘했다. 결국 넌 나처럼 됐네. 그게 당신이 듣고 싶던 말이지? 나는 둘 사이를 가로질러 섰다. 그만해. 지금부터는 내가 묻는다. 나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탁자 대신 엔진 덮개 위에 올려놨다. 이 반지 안쪽에 글씨 새긴 사람. 누구야? 서영이 조용히 답했다. 나. 왜 하필 그 이름을. 그게 내가 찾던 이름이었으니까. 윤재의 이름?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사고 현장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의 이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윤재가 턱을 들었다. 그럼 내가 본 그 사람이. 그래. 도연,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끄는 사람은 나야. 바람이 스쳤다.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손끝에서 떨림이 올라왔다. 왜? 당신들이 둘 다 나를 이용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윤재는 내 남편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넌 그걸 덮으려 했지. 난 그날 둘 다 끝내고 싶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였으니까. 주희가 조용히 숨을 토했다. 그럼 모든 시작은 당신이었네. 그래. 그럼 끝도 당신이 맺어야지.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펐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잖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수면제 병. 이건 복수의 마지막 잔.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하지 마. 늦었어. 넌 살아서 증명해야 해. 아니, 이제 증명할 필요 없어. 어차피 사람들은 거짓말 믿으니까. 그녀가 손을 풀었다. 병 뚜껑이 돌아가는 소리. 작은 알약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주희가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죽지 마. 너 죽으면 나도 이 게임에 이유가 없어져. 그럼 대신 살아. 왜 나야? 넌 진실을 봤으니까. 서영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이 윤재를 그리고 나를 차례로 훑었다. 둘 다 거짓으로 살았어. 그럼 이제 진실 위에 한 명쯤은 누워야지.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손에 닿기 직전 그녀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이거 돌려줄게. 그녀가 반지를 내 손에 쥐어줬다. 당신 이름이 비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새겨. 진짜 이름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어둠 속으로 뒤로 넘어졌다. 등이 철제 선반에 부딪히며 짧은 비명이 터졌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알약들이 흩어졌다. 나는 그녀를 바치려 했지만 늦었다. 발 안에 서영의 체온이 남았다. 윤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희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서영은 내 손을 잡았다. 도연 아니, 윤재 아니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그게 문제였어. 너 이름이 없었잖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손 안의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짤랑 하고 금속음이 공기 속을 찢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새벽을 밀어냈다.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멈춘 시간 5시 17분. 나는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위엔 도연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도연 씨, 당신이 윤재였든 도연이었든 상관없어요. 난 결국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이름이 아닌 그 눈을요. 그 눈 안에 나 있던 시간이 거짓이라도 괜찮아요. 거짓이 진실보다 따뜻했으니까. 반지는 이제 당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름 새기지 마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로워지니까.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반지를 바라봤다. 이름이 없는 은색 반지. 그 속에는 모든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며칠 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 나는 혼자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엔 아직 그 반지가
남아 있었다. 그날의 모든 진실이 그 작은 원 안에 담겨 있는 듯 했다. 문득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새겼네. 뒤돌아보니 주희였다. 새기면 끝이니까. 그럼 이름은 지우지 말고 기억해. 기억해봤자 누굴 위해서? 당신 자신 위해서. 나는 잠시 웃었다. 너 이제 어디로 가? 멀리. 진실은 멀리 가야 식잖아. 그녀는 검은 우산을 펴고 걸어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영의 사진 앞에 반지를 올려놨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불빛이 꺼지고 장례식장 창문의 빗줄기가 길게 흘렀다. 그 소리 사이에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리는 것 같았다. 이름 없는 사람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제 거짓도 진실도 끝났으니까. 밖은 여전히 비.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차가운 비방울이 이마를 때렸다. 그 감촉이 서영의 손처럼 느껴졌다. 거짓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할까요? 복수와 용서 사이, 당신이라면 어떤 이름을 새기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을 기다려 주세요.